이 상가의 메인 자리 여기를 선점만 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고 무조건 나는 대박이 납니다 라고 대부분의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도시의 가장 큰 단점은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왕입니다. 오늘은 개업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신도시에서 개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사실 개업할 때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곳이고 가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매력적이거든요. 비어있고 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한테만 오게 된다면 나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신도시 개업하실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업하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신도시를 권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말들로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몇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중에 제일 메인 되는 자리에 독점 상가고 사람들은 다 이 앞으로 지나다닐 수밖에 없고 이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의 고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차리기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 신도시는 인구가 다 들어 찰지 안 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가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다 분양이 완료돼서 미분양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이 되는 상가도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닦는 중에 상가부터 먼저 지으면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상가부터 먼저 분양할 때가 훨씬 싸요. 상가 가격 자체도 싸고 만약에 월세나 전세를 한다고 해도 싼 가격에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상가가 완공이 되고 내가 들어갔는데 인테리어 끝나고 병원을 차렸는데 아파트는 아직 하나도 안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기긴 일부가 생겼는데 거기에 입주가 안 돼서 미분양이 나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차마 빼지는 못하고 거기서 오히려 빚을 더 내면서 저 아파트들 차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빚만 엄청나게 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떠나야 하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요. 가장 큰 예로 세종시가 그랬어요. 세종시가 처음에 이제 정부 정책에서 세종시를 만들기로 하고 이제 정부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이 거기에 처음에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약 2번 정도의 손바뀜이 있은 후에야 그 3번째로 들어가신 분들은 병원이 잘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큰 청사진을 보여줘요. 보통 여긴 뭐가 생길 거고 여긴 가운데 우리 상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업만 하시면 무조건 잘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게 굉장히 늦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비싼 가격을 주고 병원을 만들어서 인테리어 다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실제로 주변 직장 인구가 생각보다 늘지 않고 아파트들은 잘 지어지지 않아서 그런 상태를 빚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접고 다른 데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남아있는 인테리어를 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영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다음 사람을 구하게 되겠죠. 다음 사람한테 권리금도 없고 인테리어도 갖춰져 있고 공간도 됐고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으니 들어와서 열심히만 하시면 병원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음 분들을 모시게 되겠죠. 그러면 나름 조건도 매력적이잖아요. 권리금도 없고 인테리어도 돼 있으니까 임대료도 처음보다는 좀 내려갔겠죠. 아무래도 잘 안 돼서 나갔으니까요. 그러면 처음보다 임대료 내려갔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괜찮겠네 하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녁만 되면 그냥 아무도 없는 도시가 되고 낮에만 잠깐 반짝하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있던 분들도 역시나 매출이 생각처럼 많이 늘지 않아서 버티다가 나가시고, 그렇게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3번째 들어왔던 분들은 그때부터는 병원이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 두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재산이 없이 거의 모든 것을 다 빚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다 나의 손해로 떠안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업을 하고 성공할 확률이 40%도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신도시는 상가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한꺼번에 한 군데 모여서 너무 많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난 독점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잘 될 것 같았고, 병원이 실제로 이제 처음에 환자 수가 많아져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절대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 옆에 병원 1개, 2개, 3개, 많게는 같은 업종, 같은 종류의 병원만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서로 엄청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잘 됐던 나의 병원, 나의 매출은 정말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는 어려워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들어가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점은, 너무 성급하지 말자. 차라리 어느 정도 신도시가 자리가 잡힌 다음에 조금 더 많은 돈과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더라도 그때 들어가자 라는 게 더 안전한 길을 위한 선택이고요.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좋다 그러면 처음에 무조건 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단 최소한 거기에 아파트가 미분양이 얼마나 났는지, 분양이 어떻게 났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전은 너무 위험해요. 대지 평수는 작아도 층수가 높아버리면, 그래서 너무 높은 층들의 건물들이 올라가 버리면 그것도 역시나 어차피 경쟁 병원들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 만일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그 분양 받으신 분들도 실입주자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화랑기에는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만일 소위 말하는 만세대가 들어온다고 쳐도 만세대 중에 3,000 가구 정도만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들이고, 7,000 가구는 전세나 월세를 위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 전세나 월세가 들어오지 않고 입주가 안 돼서 그냥 공실이 나버리면, 그럼 결국에는 3,000세대만 들어오고 7,000세대는 미분양 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생각을 해보고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걸 또 생각을 하시려면 주변의 직장 수요, 그리고 어떤 출퇴근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기는 사실은 처음에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것과 그냥 아파트가 생긴다니까 들어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양팀들, 어떤 그 자리를 소개해 주시는 분들만의 말을 듣고 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결국에는 내 병원이고 내 가게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조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